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능 특강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올해는 좀 부지런하게 더 자주 업로드를 하려고 했으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부족한 제가 또 학교에서 참 이것저것 맡고 있는 것도 많고 조금 더 부지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성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학교 학생들이 또 이거를 참고할 수도 있고 또 미약하지만 혹시나 또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수험생 중에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학생이 있을까 하여서 어떤 공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수업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좀 컨텐츠가 많이 미숙하지만 혹시나 한 명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분명히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부지런하게 해서 앞으로 또 수업 영상들을 좀 더 자주 올리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반성과 성찰로 시작하는 오늘의 6강입니다, 여러분. 6강 항상성 파트고요. 사실 3단원에서는 그나마 제일 조금 까다롭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유전 단원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그런 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앞에서 했던 자극의 전달, 근수축이 조금 더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항상성 파트도 내용이 상당히 많고 개념학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못 푸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점 문제만 아주 빠르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자료가 주어져 있고 냉점과 온점 자극 감지하는 온점 뭐 말이 막 꼬이네요. 냉점과 온점이 있고 범위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면 기억이 냉점, 온점이 거의 비슷하게 활동 전이가 발생했다는 거는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냉점과 온점은 절대적인 온도가 아니라 상대적인 온도 변화를 감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체온과 가장 비슷한 36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면 기니디 중에 니은 디귿은 좀 극적이니까 양 사이드에 있고 기억이 중간에 있겠지. 그럼 요 세 온도 범위 중에서는 가장 중간이 36이니까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그죠? 니은은 냉점에 연결된 신경이 더 활동 전이가 많이 발생했으니까 냉점 자극이 냉점을 더 많이 감지했다는 거죠. 냉점에서 더 많이.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낮은 30도. 여기는 온점이니까 42도.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다 해석하셨죠? 보기 바라볼게요. 기억은 30도다. 틀렸습니다. 36도고요. 니은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온도가 기억인 물에 들어갔을 때 기억인 물에 들어갔을 때는 피부 근처 혈관을 많이 흐른다는 거는 여러분 이때는 고온 자극이 와서 내가 체온을 떨어뜨릴 때 일어나는 반응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니은에 가면 오히려 니은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이 피부 근처에 흐르는 혈관이 줄어요. 그죠?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보기 디귿 단위 시간당 땀 분비량. 이 땀 분비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실 결론적인 얘기지만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시간당 혈액량과 단위 시간당 땀 분비량은 같은 개념이죠. 요 두 개가 활성화되면 체온은 낮아집니다. 그죠? 요거는 니은인 물에 들어갔을 때가 디귿인 물에 들어갔을 때보다 더 적다 해야 되죠. 니은이 온도가 낮으니까 많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보기 니은과 디귿이 표현은 다르겠지만 같은 걸 물어봤어요. 자, 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표가는 사람 ABC에서 내분비샘 이상 부위와 증상을 ABC는 각각 갑상샘, 뇌하체 전엽에 이상이 있다. 그 다음에 기니 D는 TSH와 티록신의 농도를 나타냈고 나옵니다. 기니 D가 ABC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A는 과다와 부족 중 하나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기니디 중에 티록신 분비 과다. 티록신 과다. 그럼 여기 티록신이 과한. 그쵸? 요게 A죠. 그 다음에 티록신이 부족. 그럼 이게 이제 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갑상샘에 이상이 있어서 티록신이 분비가 부족하면 그게 이제 음성 피드백으로 작용해서 여러분들 요거 아시죠? 이거 적어야 되나요? 시상하부 뇌하체 전엽 갑상샘
자, 이렇게 했을 때 호르몬 경로 있잖아요. 여기가 TRH고 여기가 TSH고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티록신인데 이 티록신이라는 결과가 여러분들 돌아가서 이 C상하부와 뇌하수 전엽에 억제 신호를 주잖아요. 이게 음성 피드백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티록신이 많이 부족하면 이 억제 신호가 약화돼서 C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TRH와 TSH 양이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면 티록신이 적은데 TSH는 많은 이게 이제 B 상황인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 얘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뇌하우스 전엽에 문제가 생겨서 TSH가 적게 나오네요. 부족. 그럼 TSH가 적으면 갑상샘이 덜 작을 때니까 티록신도 적게 나온다. 이게 되죠. 오케이, 다 찾았습니다. 자, B는 디귿 맞고요. A는 과다가 아니라 부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은 누구죠? 디귿은 B입니다. B. B는 지금 갑상샘에 이상이 있어서 티록신이 적게 나와. 그렇지? 그럼 이 친구들한테 티록신을 주면 그럼 티록신이 적어서 이 억제 신호가 좀 그 약화가 돼가지고 TSH가 지금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죠. B는. 근데 티록신을 주면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니까 TSH 분비는 조금 줄어들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음성 피드백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니? 그걸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는 어떤 동물의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자극, 니은 자극을 줬을 때 시간에 따른 체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기억과 니은 자극이 고온과 저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건데, 일단은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체온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그럼 여러분 이게 저온 자극입니다. 저온 자극을 줬을 때, 이 저온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체온을 조금 높이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온 자극을 줬을 때, 이 고온 자극에 대해서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죠? 체온을 좀 낮추는. 그러니까 이제 추울 때 우리가 몸을 떨려서 체온을 올리게 하는 게 기억 요 파트고, 더울 때 이제 이렇게 또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 발산량을 높이는 그게 이제 니은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니은은 B 과정이겠죠. 요게 니은입니다. 왜냐하면 요 니은처럼 즉 왼쪽으로 가서 털세운근이 누우면 피부 근처 혈관이 여러분 여기보다 여기가 더 확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온 자극을 받아서 체온을 떨어뜨릴 때가 요 니은입니다. 그죠? 색깔을 좀 배치할까요? 그럼 이 저온 자극이 와서 체온을 올릴 때가 요 과정 A인 거죠. A. 요게 이제 기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운 데 가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고 털세운근이 이렇게 이게 이 피부를 이렇게 쫙 이 털을 바짝바짝 세우게 해가지고 그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열이 방출되는 그 발산량, 방출량을 억제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피부에 소름 돋고 하잖아요. 우리 추울 때. 기억나시죠? 자, 기억은 고온이다. 틀렸고요. 이 동물에 니은 자극을 주면 밑에입니다. 니은 자극 B 과정. 다 찾았죠? 답이 디귿밖에 없네요. 자, 과정 B. B는 화살표 니은 왼쪽입니다. 왼쪽 파란색입니다. 이때는 그죠?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해서 그러니까 피부 쪽으로 피를 많이 흐르게 해서 열을 뺏기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열은 무조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거든요. 피부 쪽에 따뜻한 혈액이 많이 흐르면 외부 쪽으로 열이 많이 뺏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가서 그림은 혈당량 조절에 이상이 있는 환자 A와 환자 B에 둘 다 이상이 있군요. 식사 후 혈당량과 혈중 인슐린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 B 중 한 사람에게서는 이자의 기억이 파괴되어 인슐린 분비가 정상보다 적고 이게 여러분 제1형 당뇨병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인슐린이겠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한 사람에게서는 인슐린의 표적세포가 반응하지 않는다.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 있는 제2형 당뇨병입니다. 기억은 기억이 인슐린이 아니고 베타세포입니다. 베타세포라서 인슐린을 이렇게 분비를 못하는 거니까요. 그죠? 자, 기억은 베타세포고요.
B는 인슐린의 표적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다. 그럼 A, B를 보시면 A 같은 경우는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도 인슐린이 조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B는 어떻습니까? B는 혈당이 올라가서 인슐린이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가다가 이렇게 쭉 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환자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인슐린의 농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져요. A보다. 근데 이제 지금 인슐린이 파괴돼서 인슐린 분비가 정상보다 적다. 그쵸?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인슐린 자체가 좀 적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폭을 보시면 얘는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올랐잖아요. 요 정도. 되게 인슐린 분비가 굉장히 적다는 거죠. 얘가 기억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 친구는 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이 정도 그러니까 인슐린이 옆에보다는 물론 이게 Y축이 상대값이긴 하지만 상당히 좀 늘었는데 그 인슐린들이 표적세포에 잘 반응을 안 해서 혈당이 그렇게 좀 잘 안 떨어지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나 지금 뭐 하나요? 이게 왜 기억인가요? A, B라고 줬으니까 그럼 이게 이제 이 위에 이 친구가 A고 이 친구가 B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B는 결국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맞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네 자꾸. 방금 전에 햄버거를 너무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아직 그 감동에 못 태어나왔는가요? 네. 우리 선배 선생님께서 이렇게 몬스터 와퍼를 사주셔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A에서 단위 시간당 세포로 흡수되는 포도당의 양. 여러분, 요거는 인슐린의 분비량과 비례합니다. 자, A를 보시면 T1일 때, T2일 때. T1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T2일 때가 그래도 인슐린이 많잖아요. 그럼 T2일 때가 인슐린이 더 많으니까 그때 세포로 흡수되는 포도당의 양이 더 많겠지. 근데 반대로 얘기했죠. T2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이 기니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지금 맞겠죠? 오케이.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서 5번 가겠습니다. 오줌 생성량 이제 드디어 나왔네요. 자, AB가 있고 A는 X를 물에 녹인 용액 1리터를 B는 물 1리터를 각각 먹인다. X는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촉진하거나 중 하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DH가 많이 나오면 오줌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다. 왜? ADH 자체가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ADH가 항이뇨잖아요. 이게 영어로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이거든. 그러니까 이뇨 작용, 오줌 누는 거를 안티 억제한다. 그러니까 반대된다. 즉 이 호르몬은 오줌의 양을 줄인다. 결과적으로 오줌의 양을 줄인다 그래서 이름이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그 물질을 이제 넌 A가 보면 물하고 뭐를 같이 먹였는데 오줌 생성량이 급격하게 이렇게 늡니다. 그러니까 B 원래 있는 놈보다 훨씬 많이 늘어요. 그 말은 항이뇨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면 안 되죠. 왜냐면 항이뇨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왔으면 오히려 오줌량 줄어야 되거든. 즉 얘는 억제하는 놈이구나. 그러니까 항이뇨 호르몬의 분비가 억제되니까 그죠? 수분 제흡수가 잘 안 되죠. 오줌의 양이 더 늘어나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기억은 개념입니다. ADH 역할, 콩팥에서 물의 제흡수 촉진하고 X는 ADH를 억제하는, ADH 분비를 억제하는 물질이라고 찾았죠? 자, B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 여러분 오줌 삼투압 이거 쫄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과학에서 삼투압은 무조건 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사람 삼투압도 파이는 CRT 해가지고 몰 농도, 기체상수, 절대온도 이렇게 곱해서 구하거든. 화학 시간에 이렇게 삼투압을 구하면 되지. 근데 지금 우리가 생명과학을 하고 있으니까 생명과학에서 삼투압은 이게 압력 개념이잖아. 어려워요. 농도로 생각하세요.
즉 삼투압이 높다는 말은 농도가 높다는 거야. 물이 적다는 거지. 그럼 오줌의 삼투압은 뭐겠냐? 오줌의 양과 반대되는 개념 아니야. 그럼 지금 오줌 생성량이 많다는 거는 오줌의 농도는 낮은 거죠. 왜? 오줌이 많다는 건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결국 오줌의 삼투압은 어디가 높아요? T1이 T2보다 높은 거예요. 왜? T1이 지금 여기랑 여기잖아. T1은 T2보다 오줌 양이 적어. 오줌 양이 적다는 건 물이 적어. 그럼 오줌의 농도는 높다는 거지. 사실 여기 오줌 양이 적다는 거를 오줌 삼투압이 높다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물이 많다는 것과 농도가 높다는 것 똑같은 말이잖아요.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야. 오줌 삼투압 나온다고 쫄지 마세요. 맞는 겁니다. 자, 6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정상인에서 혈중 티록신 온도가 조절되는 과정의 일부를 아까 우리 잠깐 봤죠? 그럼 이거 이제 TRH니까 시상하부, 그리고 TSH는 이제 뇌하수체 전역, 뇌전, 티록신 분비하는 내분비샘은 갑상샘. 자, 이렇게 가나다 다 채웠습니다. 자, ABC는 각각 가나다 중에 하나에만 이상이 있대요. 그리고 동그라미 A는 높은가 낮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A는 3개 다 높아요. 얘는 어디에 문제가 있겠습니까? 얘는 가에 문제가 있겠죠. 시상합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셋 다 많이 나오는 거야. 그지? 이것도 음성 피드백이다. B는 TSH랑 티록신이 높아. 그러면 얘가 나은 거야. 왜? 뇌하수 전엽에 문제가 생겨서 TSH, 티록신 높은데 음성 피드백 때문에 TRH는 적은 거죠. 자, 그럼 남은 게 얘가 다네. 순서대로네. 자, 다는 다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티록신이 낮대요. 그럼 티록신이 낮으면 이게 음성 피드백 억제 신호를 약화해서 TRH와 TSH 지금 높다 돼 있죠? 높게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면 결국 다 찾았네. A 높음이고 가시성합이고 B는 다가 아니라 나 이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으로 쉽게 나옵니다.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에 혈당량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 X와 Y에 대한 자료다. X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P의 표적세포에 존재하는 P 수용체에 결합하여 P가 표적기관에 작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P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다. 오케이. Y는 P와 결합하여 P가 표적세포에 P 수용체에 결합하지 못하도록 한다. Y는 P와 결합하네. X는 뭐랑 결합해? P 수용체에 결합한대. 그러니까 X는 P의 수용체에 결합하고 Y는 P 자체랑 결합하고 그런 차이네, 그지? 자, 당뇨병 환자의 물질 X와 Y를 각각 주사했을 때 모두 혈당량 상승? 상승을 뭐 촉진이냐 억제냐 해서 당뇨병 치료. 여러분 결국 당뇨병을 치료하려면 혈당을 높여야 되냐? 완전 그럼 골로 가는데. 당뇨병은 안 그래도 혈당이 높아가지고 오줌에 당이 검출되는 건데 혈당 상승을 억제해야 되죠. 그래야 치료가 되지. 그지? 그리고 뭐야? 간은 X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지금 혈당 조절하는 즉 인슐린 글루카곤. 얘들은 간에 가서 역할을 하잖아. 그죠? 간이 표적기관 되죠. 자, P는 글루카곤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국 이 X랑 Y가 둘 다 혈당 상승을 억제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 지금 X가 P 수용체와 결합해서 P를 블락해야 되거든. 그러면 인슐린 글루카곤 중에 인슐린을 블락해버리면 난리 나는 거죠.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글루카곤은 블락해야 될 거 아니야. 글루카곤은 왜냐면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이잖아요. 간에서 글리코겐이라는 다당류를 포도당을 분해해서 쫙 뿌려가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인데 이 글루카곤을 가만 놔두면 당뇨병은 치료가 안 되지. 그러니까 이 글루카곤을 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억제시켜 가지고 글루카곤의 기능을 블락해야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그죠? 무슨 국어 문제 같다, 그치? 문장에 문해력 있냐? 너 문해력 있니? 이거 묻는 문제 같은데. 오케이. 8번. 그림과 하는 정상인에서 A에 따른 혈중 항이뇽의 온도를 항이뇽 호르몬의 농도를 요즘 발음이 왜 이렇게 세지? 늙었나요?
수업할 때도 요즘 자꾸 발음이 센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말이 약간 말이 정확하게 안 하고 자꾸 말을 다르게 하는. 마음이 급한가요? 좀 말을 천천히 할까? 말이 너무 빠른가? 음? 이제 못 따라가나요? 모르겠네. 자, 나는 정상인 A와 B 중 한 사람에게만 수분 공급을 중단했대. 수분 공급을 중단하면 혈액량이 올라가겠어요? 삼투압이 올라가겠어요? 상식적으로 뭐죠? 혈장 삼투압이 올라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A는 혈장 삼투압입니다. 나를 보시고 둘 중에 한 명 수분 공급 중단. 그 중단한 놈이 A겠지. 중단했더니 혈장 삼투압이 올라간다. 아까 삼투압 뭐로 생각하라 그랬냐? 농도. 응? 생각해봐. 수분 공급을 중단해.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혈장의 농도가 올라갈 거 아니야? 이게 혈장 삼투압이라고. 이게 증가한다고. 그러면 결국 또 뭐 나오겠냐? ADH 많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ADH 많이 나오는 이 비례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X축이 혈장 삼투압이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프 볼 때 Y는 fx 아닙니까? X 값에 의해서 Y가 결정되는 이게 함수의 기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X축이 뭐냐에 따라 Y가 결정되는 X가 원인, Y가 결과예요. 늘 혈장 삼투압이 높아지니까 ADH가 많이 나오는 거죠. 더 가볼까? 뭐 해야 되겠나? 오줌의 양은 줄 것이고 오줌의 삼투압은 는다고 표현하면 되고 이게 결국 우리의 혈장 삼투압을 낮춰서 원래 항상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지. 그죠? 요 인과관계 잘 따지셔야 됩니다. 수분 공급 중단 A 했고요. 가에서 생성되는 오줌의 삼투압. 자, 결국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ADH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오줌 삼투압 높아진다. 그럼 당연히 혈장 삼투압 300 높을 때가 오줌 삼투압도 더 높겠죠. 맞죠? 디귿 A에서 혈중 ADH 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혈장 삼투압이 T2일 때 더 높잖아. 그럼 혈장 삼투압이 높으면 ADH가 많이 나온다니까? 그럼 당연히 T2일 때가 ADH가 더 많이 나오겠죠. 그렇죠? 반대로 얘기했죠? 답이 3번이 되네요. 문제가 많지 왜 이렇게? 9번으로 갑니다. X는 콩팥에 작용해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한다. ADH조에 항인효 호르몬이고요. 내분비샘 어디서 분비돼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그렇죠? 암세포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세포에서도 분비될 수 있다. 좋아요. 편호 X 과다증 환자의 혈중 나트륨 농도와 전체 혈액량을 정상인과 비교해서 나타냈다. 많은 걸 적응 중 하다. X 과다증 환자는 콩팥에 있는 X 수용체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을 이용해서 치료한다. 좋아요. 자, 그러면 ADH가 너무 많이 나오는 사람은 뭐겠어요? 그 수분 제흡수를 너무 많이 해서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과다증이니까 너무 많이 나오면 오줌의 양은 참 많이 줄 거지만 내 몸에 그 혈액에 수분 제흡수를 해서 혈액에 물을 많이 가둬두니까 혈중 나트륨 농도를 좀 그 농도가 낮아지겠지 분명히. 이 나트륨은 용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용매는 물이고요.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X 수용체 작용을 억제시켜가지고, 그러니까 ADH는 많이 나오지만 그게 수용체에 만나는 걸 좀 억제시켜서 치료한다. 뭐 이런 원리입니다. 그죠? 자, 그럼 전체 혈액량은 많죠. 왜? 여러분 ADH가 나오면 그러니까 ADH의 역할이 뭐야? ADH가 많이 나오면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 이게 많아지잖아요. ADH 역할이 이거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재흡수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는데 그 세뇨관에 있는 게 모세혈관으로 가는, 즉 내 몸 안에 물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예를 들어 얘가 내 몸 안, 내 몸 밖이야. 그럼 내 몸 안에는
혈액량이 늘겠지. 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내 몸의 혈액의 혈장 삼투압은 줄어드는 거야. 밖으로 나가는 거 생각해 볼래? 오줌의 양이 어떻게 되냐? 줄어요. 왜? 재흡수를 해서 내 몸 안에 가뒀다니까, 물을. 그럼 오줌의 양이 줄었다는 거는 오줌 삼투압은 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똑같죠. 결국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많은 X 과다증 환자는 정상인보다 물 섭취 많이 하면 얘들아 농도가 더 낮아지잖아. 물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나트륨이 들어있는 뭐 염분기가 있는 그런 걸 먹어야지. 그죠?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이자의 알파세포,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이거는 개념이잖아요. 베타세포가 인슐린, 얘는 글루카곤.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혈당을 높이고, 반대로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해서 혈당을 낮춘다. 됐죠? 기억은 인슐린 땡, A는 글리코겐 땡, 동그라미. 혈중 니온의 농도가 증가하면, 즉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죠. 그러니까 세포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혈액에 있는 당이 세포로 흡수가 돼서 세포가 그 세포호흡할 때 이럴 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혈당은 뭐예요? 혈당. 너무 기본적인 얘기하나? 혈당. 혈액 속에 있는 당, 포도당 수치예요. 혈당. 근데 이게 세포로 들어가면 혈당은 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2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에 따른 A에 나타냈다. A는 O3과 혈삼이다. 자, 그럼 아까 앞에서 계속 많이 했잖아, 얘들아. ADH가 많이 나오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죠. 맞습니까? 수분 재흡수량이 얘가 많이 나오면 얘가 증가하잖아. 그럼 아까 우리 좀 전에 안팎으로 했지?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오줌량도 줄어들어요. 그러면 오줌량 준다는 말은 O3은 증가한다. ADH 농도 증가할 때 얘도 같이 증가하네. 그러면 O3이구나. 혈삼이었으면 반비례 그래프 나와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얘는 O3이다. O3. 5삼 불고기 알아요 혹시? 아 너무 아재 개그인가? 5삼 불고기 저 대학교 때 많이 먹었는데 오징어랑 삼겹살 같이 이렇게 제육볶음처럼 하는. 죄송합니다. 자 뇌하체 후엽에서 ADH 분비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제 고급 생명학 때 이거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 ADH는 그 시상하부에서부터 뇌하체 후엽까지 쭉 이렇게 뻗어 있는 신경 내분비 세포 하는 데서 만들어 가지고 뇌하체 후엽에서 ADH를 생성한다 하면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분비한다고 표현합니다. 분비되는 장소는 후엽이 맞으니까. 근데 이거 생성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좀 애매합니다. 시상하부라고 해도 되고 뇌하체 후엽에서 생성된다?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ADH는 뇌하체 후엽에서 분비된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전엽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후엽이냐 전엽이냐 그건 물을 거예요. 자, A는 오줌 삼투압이다. 맞죠? O3.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여러분 ADH의 농도에 따라 오줌 생성량은 결과적으로 반비례죠. 그죠? 그러면 오줌 생성량은 오히려 ADH 농도가 낮은 C1이 더 높겠네요. 오줌 생성량은 C1일 때가 더 많다. 맞네요.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으로 가볼까요? 그림과 하는 정상인에서 시상하부 온도에 따른 기억은 뭔지 모르겠네. 보자. 근육에서의 열 발생량과 피부에서의 열 발산량 중 하나다. 열 발생량이 증가하면 온도가 올라가는 거고 열 발산량이 증가하면 온도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시상하부 온도가 지금 A부터 할까? A는 저온과 고온 자극 중 하나래. 야 결과적으로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킨대. 추워. 소름 돋아. 인모근이란다. 아까 뭐 이제 털세운근 그렇지. 털세운근 이렇게 막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털이 바짝바짝 쏘고 그자? 소름 돋고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해서 열을 안 뺏기게 하고 싶다. 왜? 지금 저온 자극이거든. 춥거든.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시상하부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그럼 이거는 뭐겠어요? 열 발산량입니다. 왜? 이 시상하부 온도가 올라가 가지고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고온 자극이니까 그러면 열 발산을 높여서 열을 온도를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맞죠? 오케이. 자, 기억은 피부에서 열 발산량이다. 맞고요. A는 저온 자국이고요. 다 했네.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T1. 여러분 이거는 이제 T1은 오히려 T1일 때는 지금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니까요.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시간당 혈액량이 더 많아요. T1일 때가 더 많다. 잠깐만요.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그렇지. 이거는 T2일 때가 많아야지. 왜냐하면 피부 근처로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하면 열을 많이 뺏기게 하고 싶다는 거잖아. 그럼 그거는 열 발산과 관련이 있죠. 그죠? 이거 결국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당 혈액량은 이 말이 열 발산량은 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혈액량이 많다는 거는 열 발산량이 많다는 거니까 T1 때보다 T2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했죠. 답이 3번입니다. 자, 13번으로 가볼까요? 자, 다음은 근육세포의 포도당 흡수 조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육 조직 AD를 채취해서 준비하고 AB는 포도당 농도가 300mg/dl인 용액에 각각 따로 놓고 C와 D는 600에 넣었대. 호르몬 기억을 A와 C에 담긴 용액에 각각 넣고 BD는 안 넣고. 뭐야 이게? 여기 기억을 넣었다고? 기억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잘라봐요. AB 봐봐. AB가 원래 300이었어. 그럼 얘는 지금 요만큼 떨어졌고, 그죠? 얘는 이만큼이나 떨어졌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기억은, 그러니까 이제 포도당 농도가 300짜리 애가 당을 쓰고 혈당이 낮아지면 B만큼 돼야 되는데 A는 덜 떨어졌죠. 그런 말 아니에요? 그럼 이 기억은 글루카곤이네, 글루카곤. 만약에 얘들아 기억이 인슐린이었으면 B보다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해돼요? 물론 이제 근육이 당을 쓰겠지만 C는 안 나타냈어. 그럼 이거 CD는 어떻게 되겠냐? C는 지금 얘들은 둘 다 600을 넣었잖아 처음에. 600에서 시작해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600에서 이만큼 떨어졌어요. D는 이제 원래 이만큼 써야 되는데 C는 덜 쓴 거야. 왜? 글루카곤을 넣어가지고 혈당을 높였으니까 원래 있는 상태보다 더 높아진 거지. 세포 안에 포도당 농도가.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혈당을 높인 글루카곤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혈중 기억 글루카곤 농도가 증가하면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 촉진. 여러분 세포로 포도당 흡수 촉진하는 것은 인슐린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반대죠. 오히려 글루카곤이 증가하면 세포로 포도당 흡수가 억제되는 거죠. 혈당을 높여야 되니까요. 이 뜻밖에 없네. 실험 결과 세포 내 포도당 농도는 C가 D보다 높다. 그렇지 C는 좀 D만큼 덜 떨어지죠. 글루카곤을 넣어버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이제 마지막인가요? 14번. 그림 가만하는 정상인에서 기억의 변화량에 따른 ADH의 농도와 갈증을 느끼는 정도. 기억은 전체 혈액량과 혈장 삼투압. 계속 똑같은 말이네. 얘들 기억이 뭐야? 혈장 삼투압이지. 혈삼이 높아지면 ADH가 높아지는 거야. 혈삼이 높아지면 ADH가 많이 나와요. 비례 그래프잖아. X 원인, Y 결과. 그지? 그럼 여기도 혈삼이 높아지면, 그죠? 혈삼이 높아지면 ADH가 많이 나와서 물의 제흡수를 촉진해서 내 몸 안에 물을 많이 가두지만 동시에 갈증도 많이 느껴야지. 물 마시면 되잖아. 맞네. 들렸죠?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 계속 똑같은 거 묻는다, 그지? 그럼 얘들아, P1은 안정일 때보다
오히려 혈삼이 높아져 가지고 ADH가 많이 나오거든요. ADH 많이 나오면 이름 그대로 항이뇨 호르몬 오줌량은 줄잖아요. 즉 오줌량은 P1일 때가 안정 상태일 때보다 더 적습니다. 맞네요. 디귿 혈중 ADH 농도는 갈증 정도가 5일 때가 갈증 5일 때가 10일 때보다 갈증 5일 때가 10일 때보다 혈장 삼투압 자체가 낮으니까 그죠? 갈증 10일 때는 이쯤 되고 갈증 5일 때는 안정 상태잖아. 그러니까 갈증 5일 때는 혈장 삼투압이 낮으니까 ADH는 적게 나오죠. ADH 농도는 5일 때가 더 적습니다. 답이 니은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6강 문제 한번 다 봤고, 여러분 특히나 이제 혹시나 이 혈장 삼투압 이 파트가 잘 안 된다, ADH 나오면 나 잘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인과관계를 좀 잘 따져가지고 뭐가 원인이고 그래서 어떻게 되고 그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특히나 몸 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어느 문제였죠? 요런 거, 그죠? 이 문제도 그랬고 10번에서도 얘기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10번이 아니네요. 이 부분. 몸 안이냐 밖이냐 이를 따라서 구분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랜만에 EBS 수특 6강으로 만나 뵙고요. 조만간 또 빨리 다른 것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